2014년 5월 한양대 강의실. 한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말합니다. 비트코인 지금 50만 원입니다. 1억 원 됩니다. 사주세요.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그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10년 뒤에도 똑같은 후회를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본, 기술과 권력, 믿음과 의심이 충돌하는 최전선.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지 모릅니다. 가상화폐, 투기, 도박 이런 단어만 떠올립니다. 정작 왜 이게 위험하고 동시에 왜 이게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돈은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손해가 아닌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모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손실입니다.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 정확히 뭘까요? 한 문장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장부입니다. 아니, 장부가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장부에 달려 있습니다. 은행 통장도 장부고, 부동산 등기부도 장부고, 범죄 기록도 장부입니다. 그 장부에 뭐가 적혀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장부, 누가 관리합니까? 국가입니다. 은행입니다. 공무원입니다. 회계사입니다. 그들이 장부를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 보세요. 매일같이 횡령, 배임, 분식회계 사건이 터집니다. 전부 장부를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고친 겁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데 만약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장부가 있다면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만 기록되고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어떤 권력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장부.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문명사적 사건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종교 권력을 무너뜨렸듯 비트코인은 금융 권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동하길래 이렇게 완벽하다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블록체인, 조선시대를 생각해보세요. 조선왕조실록, 왕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걸 여러 군데 나눠서 보관했죠. 전주사고, 성주사고, 강화사고, 임진왜란 때 다 불타버렸지만 전주사고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역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2만 개가 넘는 컴퓨터에 똑같은 장부가 복사되어 있습니다. 이걸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중 하나를 해킹해서 장부를 고쳤다고 칩시다. 소용없습니다. 나머지 19,599개가 아니 이 장부 이상해! 우리가 가진 것과 다르잖아 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절반 이상을 동시에 해킹하면 되지 않냐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걸 51%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이건 수학입니다.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전 세계에 분산된 2만 개의 노드를 동시에 장악하려면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모든 발전소를 폭파하고 자기네 원자력 발전소만 가동해서 슈퍼컴퓨터를 돌려야 합니다. 그것도 특수부대를 보내서 히말라야 산속 자가발전기까지 전부 제압해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절대 해킹 안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당했다던데요? 맞습니다. 2014년 마운트 곡스, 2022년 FTX 거대 거래소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건 비트코인이 해킹당한 게 아닙니다. 거래소가 해킹당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원화 자체는 안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돈 자체를 위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편의점 금고는 털립니다. 은행 ATM도 털립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11년 넘게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래소라는 금고는 털립니다.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들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안 둡니다. 자기 지갑에 보관합니다. 이게 바로 탈중앙화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하고 동시에 더 혁명적인 게 등장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2025년 현재 이 시장 규모가 3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IMF가 경고했습니다. 이게 터지면 전 세계 금융망이 붕괴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디지털 달러입니다. 1 USDT 1달러 이렇게 가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달러 쓰면 되지. 왜 이걸 씁니까? 생각해보세요. 필리핀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합니다. 월급 받았습니다. 고향에 송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 가서 환전하고 수수료 내고 며칠 기다려야 합니다. 수수료만 외서 10%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으면 스마트폰으로 10초 만에 송금 끝. 수수료 거의 제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 테더로 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확산되면 비자카드, 마스터카드가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엔 각국 중앙은행이 힘을 잃습니다. 마지막엔 상업은행들이 개점 휴업 상태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맡기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거래하니까. 이게 바로 금융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죠. 1997년 IMF 때도 똑같았습니다. 달러 부족하다, 외환 보유고 바닥났다.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금 모으기 운동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은행 믿지 마라, 정부 믿지 마라. 그때 비트코인이 탄생했습니다. 2025년 지금 또다시 똑같은 패턴입니다. 달러 패권 흔들리고 각국 통화 가치 요동치고 사람들은 안전자산 찾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죠. 조수가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드러난다. 지금 조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금 시가총액과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금이 아직도 비트코인보다 15배 큽니다. 금은 뭡니까? 들고 다니기 무겁습니다. 국경 넘을 때 세관에 걸립니다. 10억 원어치 들고 가려면 트럭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1조 원이든 10조 원이든 머릿속 12개 단어만 외우면 됩니다. 공항 검색 때 그냥 통과합니다. 슈퍼리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금 시총을 따라잡으면 100만 달러 갑니다. 지금 10만 달러입니다. 10배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망상일까요? 아니면 예언일까요? 자, 그럼 실전입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절대 빌려서 투자하지 마세요. 3년 동안 안 쓸 돈으로만 하세요. 비트코인은 80% 폭락을 4년마다 한 번씩 경험합니다. 그걸 견딜 멘탈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1000만 원 있으면 반반 나누세요. 500만 원은 이더리움, 500만 원은 비트코인. 2026년은 주기상 비트코인이 안 좋은 해입니다.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올해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토크나이제이션 때문입니다. 전 세계 주식, 부동산, 채권이 블록체인으로 옮겨가는데 그 플랫폼이 이더리움이거든요. 세 번째, 5가지 키워드만 보세요. 미국 중간선거, 유동성 공급, 거래소 해킹 뉴스, 고래들의 움직임, 토크나이제이션 법제화. 이 5가지가 긍정적이면 사고, 부정적이면 기다리세요. 끝입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답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진짜입니다. 11년 동안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이 직접 말합니다. 나의 자산이 하룻밤에 50% 날아가는 거 4번 봤다. 24시간 차트 보다가 건강 망쳤다. 밤잠 설쳤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세요. 근데 각오하세요. 이건 스트레스와의 전쟁입니다. 반대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10년 뒤에 후회할 준비하세요. 2014년 한양대 학생들처럼 그때 교수님 말 들을 걸. 둘 다 고통입니다. 고통을 한꺼번에 받을지 고통을 안고 갈지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전 세계 2만 개 노드가 24시간 돌아갑니다. 11년 동안 한 번도 안 뚫렸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360조 원 시장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전 세계 금융자산 토크나이제이션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무시합니다. 코인은 사기야. 정부가 막을 거야. 망할 거야.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은 유행이야. 곧 사라질 거야. 2007년에도 그랬습니다. 스마트폰 누가 써? 키패드폰이 최고지. 역사는 가르쳐줍니다. 기술을 거부한 사람들은 도태되었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국 통화는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은행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돈을 마구 찍어냅니다. 그
그 와중에 비트코인만 살아남았습니다. 11년 동안 죽는다 했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말했죠? 비지 사이클이 끝나갈 때 사람들은 실물 자산으로 도망간다. 금,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10년 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위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역사는 용감한 자의 편입니다.